지금 혼자 식탁에 앉아 계십니까? 말은 안 해도 마음속이 텅 빈 듯한 날. 텔레비전 소리만 방 안에 울리고 밥은 먹었는지도 모르겠고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날. 혹시 그런 날이 요즘 부쩍 많아지진 않으셨나요? 사람이 혼자 있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혼밥, 혼산, 혼술. 요즘은 혼자 하는 게 자연스러운 세상이라 하지요. 하지만 문제는 혼자가 오래되면 마음도 점점 혼자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혹은 아내와 자식들이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식탁 웃음소리로 가득하던 집안. 그때는 당연했던 일상이 지금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혼자 있다는 건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편안함이 공허함으로 변합니다. 지금은 문 밖을 나서도 누구 하나 말을 걸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한 번 나눌 사람조차 없어질 때 그 조용한 시간이 외로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파고듭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혼자가 익숙해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바로 혼자가 고립이 되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따뜻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긴 밤을 밝힐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들 말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혼자 있는 것과 고립되는 것 사이에 아주 가느다란 선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해 여러분께 정말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그 주인공일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전부터 묵묵히 자리 잡고 있던 그 감정,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혼자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산책하고, 어쩌면 혼자 잠드는 밤이 더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은 혼자 사는 게 편하다. 이 말 주변에서 참 자주 들리지요. 어릴 적부터 누구에게 맞춰 살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보고 싶은 걸 보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는 게 참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편안함이라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서서히 쓸쓸함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처음엔 혼자가 익숙해서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말 한 마디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괜히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밥맛도 떨어지고 TV에 나오는 사람들 목소리가 참 반갑게 들리는 그런 날 말이지요. 얼마 전 동네 어르신 한 분이 그러셨어요.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내 이야기를 그냥 들어줄 사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 한마디에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말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외로움의 핵심이 아닐까 싶었거든요. 68세 김순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어르신은 남편을 5년 전에 보내고 아이들은 각자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엔 혼자 사는 게 오히려 편하다고 했지요. 누구 눈치 볼 일도 없고 내 밥은 내가 챙기면 되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밥맛이 없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두 끼도 거르고 집에 나가지 않다 보니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혼자는 몸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잠식해 갔습니다.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던 순자 어르신도 어느 날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하고 싶어서 TV에 나오는 사람한테 대답하게 되더라고. 그 순간 혼자가 고립으로 변한 거죠. 혼자 지내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 안에 여러 식구가 함께 모여 살았지만 요즘은 대부분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연락도 가끔 오고 그렇게 하루하루 혼자 밥 차려 먹고 혼자 아침을 맞이하고 혼자 창밖을 바라보며 해가 지는 걸 지켜보는 분들이 많아졌지요. 문제는 이게 단순히 혼자 지낸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지고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줄어들고 몸이 조금 불편해져도 이 정도야 뭐 좀 쉬면 낫겠지 하고 넘어가다 보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병을 키우는 일이 많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누군가에게 나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민망해지고 나이 들어서 뭐 어쩌겠어 하며 자꾸 감정을 감추게 되죠. 그렇게 마음의 문이 닫히고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고립되어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 고립이라는 건 누가 강제로 만든 것도 아니고 갑자기 벌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삶의 활기를 조금씩 조금씩 앗아가죠. 어떤 어르신은 그러셨습니다. 예전엔 이틀만 누가 연락 안 와도 섭섭했는데 요즘은 누가 연락 올 거라는 기대 자체를 안 해. 그 말이 참 가슴에 남더군요. 사람이 외로움을 견디는 법을 익히게 되면 그건 어쩌면 건강한 삶에서 멀어지는 길일지도 모르니까요. 물론 혼자 사는 것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내 생활을 지키는 자립. 그 자체로도 충분히 멋지고 존중받아야 할 삶의 방식이니까요. 다만 혼자 있는 삶이 내 마음을 점점 굳게 만들고 세상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계기가 된다면 그건 우리가 한 번쯤 되짚어 봐야 할 부분일 겁니다. 한도식 어르신은 올해로 78이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늘 정해진 시간에 집 앞 슈퍼까지 천천히 걸어 다니는 모습으로 기억되던 분이죠. 겨울이든 여름이든 꼭 오후 2시쯤이면 낡은 베이지색 점퍼를 걸치고 마당 화단에 물을 준 뒤 천천히 마실을 나가셨습니다. 걸음은 느려도 발걸음만은 단정했고 인사성이 밝은 분이었어요. 어르신, 오늘도 운동하시네요. 그래, 조금 걷는 게 약이야. 이렇게 웃으시며 늘 같은 말로 답을 주시던 모습이 선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슈퍼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어르신 며칠째 안 보이시네. 처음엔 다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감기라도 걸리셨겠지. 가족이 오셔서 외출하셨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어르신의 발걸음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옆집에 살던 주민이 초인종을 눌러보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고 불안한 마음에 결국 경찰이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안, 햇빛이 잘 들던 마루에는 커튼이 반쯤 젖혀져 있었고 부엌 식탁 위엔 반쯤 남은 국이 식어 있었습니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엔 내일 병원 가야지라고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고 그 아래로는 약봉지 하나가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한도식 어르신은 방 안에서 평온한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방문을 기다리다 지친 사람처럼요. 발밑엔 접어둔 담요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머리맡에는 라디오에서 흐르던 클래식 음악이 아주 작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데에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연락 가능한 가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따님이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던 이야기를 들은 사람도 있었지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가 추측인지 아무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마을 게시판에 무연고자 공고문이 붙었을 때
누군가는 울컥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끔 말동무가 돼줄 걸 그랬어요. 명절에 혼자 계시던 거 알아봤어야 했는데. 한도식 어르신의 집은 지금 비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집 마당엔 여전히 화단이 있고 그가 손수 돌보던 국화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꽃은 지금도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문이 열릴 것처럼 햇빛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속에도 남아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그 한마디를 건넸더라면 바뀌었을지 모를 이야기 하나. 이처럼 보독사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이 한 번쯤 움직이기를, 그리고 어르신 한 분의 이름이 누군가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땐 병원에 가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허할 땐 그걸 어디서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말입니다. 젊을 때는 누구와 어울릴 틈도 없을 만큼 바빴던 우리가 이제는 하루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절실히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혼자가 고립으로 변하기 전에 작은 변화 하나를 시작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무 일 없이 평온한 하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그 평온이 고요로, 고요가 정적이 되고 그 정적이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 혹시 여러분 마음 속에도 괜찮아, 나는 아직은 외롭지 않아라는 말로 외로움을 덮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둘 끊어지기 시작하면 그건 더 이상 자유가 아닌 고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혼밥은 영양보다 습관을 망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처음에는 혼자 밥을 먹는 게 편합니다. 반찬을 차리는 시간도 줄고 설거지도 간편하고 내 입맛대로 먹을 수 있으니 속도 편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밥맛이 안 납니다. 김치 하나 꺼내놓고 대충 때우게 되고 냉장고 안에는 먹다 남긴 반찬이 그대로 남아있는 날이 많아집니다. 이게 단순히 식습관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리듬도 무너지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과 눈 마주치고 말 한 마디 나눌 기회는 줄어듭니다. 그렇게 고립은 아주 조용히 아무 말도 없이 서서히 찾아옵니다. 한 60대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누구랑 같이 사는 게 불편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말을 안 거는 게 더 불편해졌어. 이처럼 고립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마음속을 잠식해 가는 겁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중년 노년의 남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대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고립은 단순히 외로운 감정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김장한 어르신처럼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 예전엔 아무렇지 않게 하던 일상도 큰 부담이 됩니다. 설거지를 하다 손목이 저리고 빨래를 널다 허리가 아파 주저앉을 때면 서러움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라는 자책입니다. 사람과 대화를 안 하다 보면 말수가 줄고 말이 줄면 생각도 굳어집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그 자극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기억력도 떨어지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외로움은 면역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밥맛이 없고 식사가 불규칙해지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그로 인해 체력도 줄어들게 되지요. 한두 달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느새 병원 갈 일이 하나둘 늘어나게 됩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허해지고 결국 병이 병을 부르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을 막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사소한 관심 하나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건 건강이 조금만 나빠져도 그걸 알아차려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감기가 오래가네 하며 며칠을 넘기다 병이 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혼자라는 건 이상 신호를 나눌 대상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작은 연결, 소소한 대화, 그리고 아주 가벼운 인사로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 식당에서 같이 식사한 분께 여기 음식 괜찮죠? 라고 말을 건네는 것. 그 한마디가 서로를 이어주는 끈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아주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밥 한 번 같이 드실래요? 내일 아침에 산책 같이 가요. 이 말들이 생명을 살리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진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본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웃에게 잘 지내세요라는 인사를 건네본 게 언제인가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 삶을 붙잡게 해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꽤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일본 도쿄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 그곳에는 몇 년 사이 무고 시신이 발견됐다는 안내문이 종종 붙습니다. 노인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뒤로 지역 곳곳에 다양한 시스템을 만들었지요. 그 중 하나가 이키 살론이라는 마을 사랑방 같은 공간입니다. 여기서는 동네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모여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입장료는 아주 작지만 그 안에서 나누는 온기와 대화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정책으로는 고독 예방 파트너 제도가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지역의 전담 담당자가 배정돼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고 방문도 합니다. 누군가가 내 안부를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동네 슈퍼나 약국 같은 상점과도 연계해서 단골 어르신의 안색이나 말투가 달라지면 직원이 지역복지센터나 병원에 알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체계적인 연결 덕분에 일본에서는 고독사 예방률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시스템이 걸음마 단계입니다. 물론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노인 모임, 식사 프로그램, 산책 모임 같은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시는 분은 아직 많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후반부터 70대 중반의 중년 남성 어르신들은 이런 프로그램에 더 낯설어 하시고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괜히 낯선 사람들 틈에 가서 불편할까봐 내가 그런 데까지 가야 하나 싶어서 이런 마음이 한두 번 쌓이면 결국 참여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다시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고립은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는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장래는 사회의 몫이라는 말처럼 마지막 길조차 혼자 걷게 놔두는 건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 할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에 함께해 줄 사람 하나 없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다가가고 사회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야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고독사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작은 외면,
사소한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작은 인사, 따뜻한 말, 그리고 짧은 안부 전화 하나가 중요한 겁니다. 혹시 오늘 하루 괜히 전화하면 귀찮아할까? 나까지 신경 쓰이게 할까봐 하고 망설였던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그냥 한번 걸어보세요.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가 어떤 이에게는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립을 이겨내는 데는 아주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동체 활동은 놀라운 회복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건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마음과 몸, 그리고 삶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여러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밥 나눔 모임은 많은 어르신들에게 삶의 리듬을 다시 만들어주는 기회를 줍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먹을 땐 그냥 배만 채웠는데 여기서는 마음도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식사하던 시간이 이제는 함께 웃고 떠드는 따뜻한 시간이 된 겁니다. 또 하나는 산책 모임입니다. 혼자 걷던 길을 둘이, 셋이 함께 걸을 때 그 길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동네 걷기 모임에서 꽃 얘기를 나누다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저 꽃 예쁘다 말하니까 괜히 나도 고개를 돌리게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연결이 주는 힘입니다. 내가 보지 않던 세상이 다른 사람의 눈길을 통해 다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텃밭 가꾸기 모임도 인기입니다. 흙을 만지고 함께 땀을 흘리며 열무 한 단을 수확하고 나눠 먹는 기쁨은 그 자체로 마음의 치유가 됩니다. 예전엔 내가 무슨 쓸모가 있나 했는데 지금은 내가 기른 걸 누가 맛있다고 하니까 살맛이 나요. 이렇게 말하는 어르신의 표정에서 잊고 있던 생기가 다시 피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반찬 만들기 같은 손작업입니다. 같이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섞고 맛을 보며 웃고 떠드는 그 시간은 어릴 적 부엌에 모여 수다 떨던 그리운 기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활동은 손끝 감각을 살리고 뇌 자극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활동은 의미 있는 시간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냥 하루를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되고 무언가를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생기면 사람은 누구나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요즘 주목받는 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세대 통합 프로그램입니다. 한 지역에서는 어린이집과 노인복지관을 같은 건물에 두어 아이들과 어르신이 자연스럽게 마주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잡고 노는 아이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르신들. 이 둘 사이에 흘러가는 정서는 혈연이 아니어도 가족처럼 따뜻한 유대를 만들어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들이 할머니 하고 안기면 그날 하루는 밥맛도 나고 잠도 잘 와요. 그 감정은 단순한 귀여움이나 즐거움을 넘어서 자신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회복하게 해줍니다.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한 기억은 아이의 마음에 따뜻한 안정감을 심어주고 공감 능력도 키워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젠 세대와 세대를 넘는 연결뿐만 아니라 기술과 정서를 잇는 연결도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은 손에 쥐고 계시지만 사용법은 익숙하지 않다 보니 카메라를 켜는 것도 문자 보내는 것도 망설이게 되시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요즘은
이런 부분을 도와주는 디지털 지원 활동도 늘고 있습니다. 동네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 휴대폰을 함께 설정해드리고 영상통화나 사진 보기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으로 손주 얼굴을 보고 자녀와 바로바로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 그 연결 하나만으로도 정서적인 고립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이제는 손주 보고 싶으면 바로 전화해요. 옛날엔 몇 달 기다려야 사진 한 장 봤는데 지금은 웃는 얼굴 바로 보니까 마음이 놓여요. 이처럼 기술이 주는 연결감은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이어지는 끈이 점점 약해질수록 그 끈을 새롭게 잇는 도구가 바로 이런 디지털 기술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은 이런 활동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나는 늙었어. 이 나이에 뭘 해. 이런 생각이 제일 무섭습니다. 생각이 몸을 따라가고 마음이 다치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니까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 계셔도 절대 끝난 인생이 아닙니다. 여전히 누군가에게 소중하고,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여전히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웃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새로운 기술로 가족과 이어지고, 그 작은 발걸음 하나가 당신의 삶을 다시 반짝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립에서 빠져나오는 문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다른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그 첫걸음입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고독사를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단순한 호명이 아닙니다. 김 어르신, 오늘 밥 같이 드실래요? 이 할머니, 내일 시장 같이 갈까요? 이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주고 어쩌면 그분의 인생을 다시 이어주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그럴수록 마음은 작아지고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느낌은 그 자체로 살아갈 이유가 되어줍니다. 고독사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고 몸의 이상을 말할 곳이 없고 그렇게 혼자가 익숙해질 때 비로소 조용히 다가옵니다. 한국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50에서 60대 남성의 고독사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이혼으로 가족과 멀어진 이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도움보다 작은 용기입니다. 가까운 이웃에게 인사를 건네고 한 통의 전화를 걸고 밥 한 번 같이 먹자는 말을 먼저 해보는 것. 그 작은 실천이 세상을 따뜻하게 바꿉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누군가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그 이름 속에 다시 살아갈 이유가 깃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과 나누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의 긴 밤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다정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